또 의문스럽고 뭐 좀 문제가 있는 그런 말이죠. 그러니까 저는 그런 것들은 우리가 좀 밀어내고 그러니까 논쟁과 토론 뭐 저는 싸움도 할 수 있다고 봅니다만 표현의 수준 그리고 사회적인 공공의 선을 실천하겠다는 기본의 자세를 의심하게 하는 발언들은 피해야 되는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아주 짝이 착 잘 맞는 것 같아요. 황교안, 뭐 나경원, 오세훈, 거기에 이원주까지 하면 환상의 조합이죠. 정말 이분이 사실 가야 될 때가 어디냐면 김무성 전 의원의 부산 영도? 그 영도잖아요. 네. 근데 그걸 아마 김무성 의원이 주적할까? 이제 관심법까지 동갑되는 거야. 됐어. 김치국 마시든 말든 우리 놔주세요. 우리 이거 떨어지니까 그만합시다. 네. 품격 떨어져. 토크의 퀄리티를 위해. 계속되는 장학선 사건 수사와 함께 여성 피해자 보호 문제도 또 하나의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사건의 본질은 여성 대상 범죄다. 2차 가해를 멈춰라는 이 간절한 외침이 여성 단체뿐 아니라 사회 곳곳에서 지금 터져나오고 있죠. 예, 그렇습니다. 사실 이 문제가 가장 본질적인 부분이 이 부분인데 실제로 보도되거나 아니면 검찰의 수사 방향 실제로 이 부분하고 좀 떨어져 있다는 느낌이 들거든요. 뇌물죄로 간다라든지 뭐 등등등등 경찰의 비리라든지 뭐 검찰의 비리라든지 이렇게 가다 보니까 가장 문제가 됐던 이 부분들은 사실 가려졌다는 느낌이 들 정도거든요. 그래서 사실 그동안 우리 논의할 때도 진민주 그렇죠. 교수님께서 계속 그 부분을 지적을 해주셨는데 예. 여기서 수많은 여성 단체들이 이제 사건의 진상 규명을 요구하면서 다시 한번 이제 이건 여성 대상 범죄 이게 이 사건의 본질이다라는 점을 갖다 다시 상기시켰고요. 수백 명이 모이기도 하고 또 1천여 개 여성 단체가 있는데 다 모여서 공동으로 기자회견도 개최했습니다. 그리고 저도 사실 좀 공감하거든요, 이 부분이. 네. 그러니까 남자들이 좀 이렇게 좀 반성해야 될 필요 이런 게 좀 있다고 보는 게. 그러니까 자기가 하는 행위가 이게 범죄라는 사실에 대한 인식이 너무 희박한 것 같아요. 예를 들어 정주영 동영상 나왔다라고 하면 어디서 볼 수 있나 이런 글이 올라온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게 내가 그걸 찾아서 보는 행위가 정준영 씨가 저지른 범죄를 완성시켜주는 행위잖아요. 근데 그런 의식이 없고 그냥 오히려 뭐랄까 더 보고 싶어하는 예. 이런 것들이 좀 있어가지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사회에서도 좀 한 번은 좀 되돌아봐야 되지 않는가. 그다음에 또 하나는 뭐냐면 내가 이렇게 얘기를 하면 상대가 정색을 하면서 너 막 그러면 안 되지. 그래서 너 그게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같이 맞장구 치는 이런 이상한 남성연대 이런 것들이 있다는 게 좀 문제고요. 바로 그런 분위기 속에서 정준영 씨의 범죄도 이루어졌다라고 봐요. 그러니까 저는 실제로 그런 의미에서 보면 제2의 정준영은 어디에나 있으나 보이지 않는다. 저희가 이제 그걸 되게 명심해야 될 것 같고요. 지금 정준영 검색하면 걸그룹 이름이 연관 검색으로 뜨고 있어요. 그래서 네. 그걸 또 누군지 찾아보고 있는데 이거 자체가 범죄라는 인식을 저희가 좀 해야 될 것 같고요. 실제로 호주 같은 경우에는 이런 사례에 대해서 동영상을 배포하는 사람들이 최초에는 5년 정도의 징역을 받고요. 그게 중복에서 안 되면 7년 정도의 징역을 받습니다. 그리고 48시간 이내에 이걸 삭제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저희가 좀 한번 되새겨봐야 되고 사실 이제 뭐 이런 어떤 성폭력이나 성범죄 사건이 일어났을 때 너무나 일상화되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성에 관련된 이야기를 자기들끼리 나누면서 이제 여성의 외모를 품평하는 것들이 굉장히 일상화되어 있고 또 범죄라는 인식이 아니라 이렇게 농담 혹은 이제 그렇죠. 그들만의 문화로 인식하게 만드는 사실 굉장히 큰 문제가 있는 것 같거든요. 나쁜 페미니스트인가 그 여성 단체에서 구호를 참 잘 냈어요. 네. 뭐라고 냈냐면 우리는 피해자가 궁금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냈거든요. 그러니까 상당히 뭐랄까 문제의 본질을 아주 정확하게 찔러주는 구호였던 것 같아요. 그 캠페인이 딱 시작되고 그거를 또 확산시키는 데 도움을 준 사람이 그 하태경 의원이에요. 그래요? 네, 하태경 의원이 그 부분을 적극적으로 피해자 찾지 맙시다. 이렇게 해서 캠페인을 또 벌렸어요. 그래서 저도 그때 굉장히 잘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했었는데. 방에 가서 저를 대신해서 칭찬해 주세요. 아, 그럴까요? 그러니까 정치인들이 이제 그런 부분에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겠구나라는 걸 저도 이제 그때 봤어요. 상당히 저는 중요한 역할을 했다고 봅니다. 언론이 그 부분을 보고 자제를 하고. 사실 언론에서 먼저 조심해서 보도를 했었어야 되는 부분이 있잖아요. 그렇죠. 원래 성폭력이나 성범죄 관련 기사를 쓰거나 그 보도를 할 때 가이드라인이 이미 있는데도 불구하고 속보나 단독 경쟁 때문에 사실 그거 다 가이드라인 같은 거 전혀 지켜지지 않고 있다는 사실이 사실은 굉장히 문제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언론이 이제 언론이라기보다도 일종의 그 정보를 파는 그 상품이 돼버렸잖아요, 뉴스라는 게. 이러니까 사실은 분명히 윤리적으로 문제가 된다는 거 본인들도 알 겁니다. 아는데 안 지켜지는 거죠. 그래서 추수조선 기사를 낸다라든지 이러는 건데 일단은 그 기준을 한번 보죠. 기준이 있는데 피해자의 그 신원 노출이 되지 않게 할 것. 그런데 오히려 그걸 노출시켰거든요. 원래는 또 가해 행위를 또 자극적으로 묘사하면 안 됩니다. 또 피해자에게 책임이 있다는 이런 인식. 예를 들어서 뭐 만취해서 참변이라든지 나홀로 고수라든지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마치 그게 피해자에게 잘못이 있는 것처럼 이렇게 묘사하는 거 이런 것들도 안 되는데
그런 것들이 약간의 노출이 심한 의상을 입어서 그랬다든지. 라든지 이런 식으로 가해자를 갖다가 두둔해 줄 수 있는 이런 보도라든지 이런 걸 하지 못하게 돼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한단 말이죠, 사실은. 그 가장 대표적인 게 윤지호 씨가 인터뷰하러 용기 있게 나와줬는데 윤지호 씨한테 가해자의 이름, 그 정치인의 이름 뭐 이런 것들을 좀 밝혀라라고 이렇게 얘기를 계속 했는데 윤지호 씨가 당신 책임질 수 있냐 이렇게 반문을 했는데 그때 바로 죄송합니다라고 거두어드리질 않고 뭐 이 안에서는 뭐 이런 식으로 얼버무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언론에서도 뭐 이 사건 자체에 집중한다기보다는 이걸 가지고 어떻게 그 시청률이나 아니면 뭐 특종 이런 욕심을 채울까라는 수단으로 바라본다. 뭐 방송 같으면 시청률에 목을 매는 최근의 풍토 또 신문도 마찬가지라고 생각되는 게 최근에도 보면은 그 주류 언론조차도 장사하기 위해서 이렇게 정준영 씨 보도하면서 어느 언론에서 뭐 걸그룹이 관련돼 있다는 설이 있다 이런 식으로 무책임한 보도를 하는 그건 참 부끄러운 일인데 이런 걸 갖고 클릭 장사를 하려고 그래요. 그렇죠. 사실은 이 언론 자체 내에도 이런 눈에 안 보이는 마초 문화라고 할까? 내재해 있었던 게 솔직한 고백이라고 할 수밖에 없는 눈에 안 보이나요? 보이기도 하죠. 아니, 상당히. 그래서 제가 이제 지금 예를 하나 들려고 그러는 게 뭐냐면 2006년에 제가 신문사에 논설위원 할 때 그 유명한 여기자 성추행 사건이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당시 한나라당 사무총장이었던 최모 의원님 이제 입에 담기 어려운 부끄러운 일이 있었죠. 술집 여주인인 줄 알았다. 그렇죠. 그 사건이죠. 그런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저는 논설실에 있었지만 이건 아니다. 왜냐 너무 복잡하게 생각하지 말고 당신 누이 동생이나 부인이 그런 일을 당했다고 생각해봐라. 그러니까 실제로 이슈를 제기해서 그 다음날 이제 최현희 의원 사퇴하라. 신문사에서 그렇게 는 처음이었어요. 그게 바로 요새 얘기하는 성인지 감수성이었는데 바로 이런 문제에 접근하는 저희 기본적 태도는 저는 뭐 이미 떠났지만 우리 언론계도 전체적으로 한번 각성하고 반성하는 그런 마음가짐이라야 한다. 저도 역시 이제 언론계에 있으면서 느꼈던 점이 하나 있는데 아마 계셨던 분들은 다 아실 거예요. 무조건 기사의 제목은 섹시하게 뽑아라라는 말을 그냥 대놓고 합니다. 그래서 저는 처음에 그 말을 들었을 때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일까? 그리고 굉장히 불편했었던 기억이 있거든요. 근데 그 제목을 섹시하게 뽑아라라는 말 속에 굉장히 여러 가지 의미가 담겨 있는 것 같은데 우리가 이제 보도의 형태들을 보면은 선정적이고 자극적인 장면들을 선호하죠. 저는 제 아내가 이제 20년차 기자인데 이전에는 정말 심각했다 그래요. 심각했죠. 근데 지금도 존재는 한답니다. 네. 존재는 한다고 하는 거고 지금도 그런 것들이 현장에서 일어난다는 게 씁쓸한데 사실 이참에 아예 그런 계기로 언론이 바라보는 그런 것을 찾는 습성에 대한 문제도 있지만 언론 자체의 문화를 바꾸는 게 먼저 선행돼야 그런 걸 찾는 습관들도 좀 조심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 많이 듭니다. 사실 이제 이번에 이런 사건들이 이렇게 불거지면서 김학의 사건의 경우에는 애초에 수사기관에서부터 사건을 바라보는 시각이 좀 비뚤어져 있었다. 이런 지적들이 나오고 있더라고요. 네, 특히 이제 과거의 조사도 문제고요. 최근에 재조사했는데 재조사도 사실 또 문제가 드러나고 있습니다. 과거 조사 당시에 보면 성폭행이나 이런 피해를 받으신 분들에게 신뢰관계 동석제도라고 신뢰관계 사람이 같이 앉아서 조사를 받을 수 있게 돼 있습니다. 불안하니까. 네, 예. 불안하고 또 본인이 증언하는 게 무섭고 예. 이제 그리고 상대가 또 워낙 강한 사람이고 그래서 여동생과 동석을 하겠다고 했는데 그건 아예 안 된다. 그리고 휴대전화도 압수당하고 그러니까 마치 본인이 죄를 지는 것 같은 상황에서 조사를 받게 되는 거죠. 그리고 수사 중에 그 당시 포즈를 취해봐라. 포즈를 똑같이 해봐라. 뭐 이런 이야기 부적절한 발언이 있었다는 거고요. 그리고 3명의 피해자들이 같은 진술을 했는데 김학의의 부인에 그냥 그럼 증거불충분으로 인정됐습니다. 그게 그러면 과거만의 일이냐? 최근에 그 과거사 진상조사위원회 거기서도 피해자들한테 왜 성폭행 직후에 신고를 하지 않았냐라는 거를 이제 질책하듯이 그러니까 피해자다움을 요구를 또 이게 검찰 수사 방식이 뭐 이러냐라고 문제를 제기하니까 이게 뭐가 어떠냐라는 식으로 또 반응하고 이제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지금 제가 보면 계속 반복돼 문제고요. 갑질 중에 을에 대한 가장 악질적인 행태를 저희가 하는데 그걸 조사하는 과정 또한 굉장히 악질적이기 때문에 제2차의 피해들이 자꾸만 양상되고 있는 2차 피해가 2차 가해가 이루어지고 있는 거죠. 사회적으로 보면. 그분들은 피해를 당해서 한 번, 또 조사 과정에서 피해, 또 지금 다시 언론에 나오면서 또다시 피해. 네. 끊임없이 피해의 트라우마 속에 살고 있는 거죠. 여기 또다시 찬물을 끼얹는 경찰의 부실 대응 논란도 있었습니다. 사건의 핵심 증인인 윤지호 씨가 밝힌 내용 정말 충격적이었어요.
예, 이번에 따르면은 뭐 경찰에서 스마트워치라는 걸 지급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예. 그걸 이제 위급한 상황이 오면 누르게 돼 있는 모양이죠. 근데 눌렀는데 10시간 동안 경찰과 아무런 연락이 되지 않았다고 합니다. 윤지호 씨가 이제 직접 청와대 국민청원고를 작성해가지고 국민들의 분노가 막 잇따르니까 경찰 측이 이제 거기에 대해서 뒤늦게 좀 사과를 했고요. 예. 또 그 과정에서 또 어떤 충격적인 사실이 밝혀졌는데 사건 초기에 경찰이 뭐 이분한테 뭐라고 했냐면 뭐 키가 170cm 넘으니까 뭐 발등 노릇